부단원 함수입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로 바뀌나요? 중학교 버전에서의 함수의 정의는 뭐죠? 그래서 따지자면은 y는 x에 대한 식, 그죠? 으로 정리가 돼서 그 x에 대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중학교 버전이잖아요. 뭐든지 내가 칠판에 쓰자마자 무조건 베끼는 그 안 좋은 습관은 참 뇌를 좀 거쳐 쓰십시오. 응? 자, 그럼 함수라고 하는 거에 이제 확장을 해서 집합, 명제 등등을 합쳐서 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죠?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다시 뭐라고? x의 집합 공집합이 아닌 집합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x, y에 대하여 x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응.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하죠. 그죠? 그냥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하죠. 그냥 x의 원소, y의 원소 서로 짝지어주는 거. 그냥 짝짓기예요. 짝 지어주는 그 거를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응이라고 하는 애를 특별하게 어떤 대응을 y의 원소가 x의 원소가 에서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애를 함수라고 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줄게요. x라고 하는 원소가 이렇게 뿅 있다. 1, 2, 3. y의 원소가 뿅 있다. a, b, c. 그러면 사실 짝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야. 뭐 1에서 A로 가도 되고 1에서 B로 가도 되고 2에서 C로 가도 되고 3에서 B로 가도 되고 4, 3에서 뭐 3에서 C로 가도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도 대응이야. X에서 Y로 현재 대응이 된 상태인 거야. 근데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하나만 대응되는 거. 그러면 X의 원소에 이렇게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가 두 개 대응된 이 상태는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1, 2, 3이라고 하는 거에서 A, B, C라고 하는 거에 대응이 될 때 이런 것도 대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X의 원소는 오직 하나의 Y의 원소와만 대응이 됐기 때문이죠. Y의 원소가 여러 개의 X의 원소와 대응이 됐건, 대응이 되지 않았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바?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y의 원소가 하나씩. 여기서 간단하게 줄여서 두 가지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출발해야 되고요. 반드시 모든 x 원소, 모든 x 원소는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요. 그거를, 네, 두 번째, 오직 한 번만. 그러면, 이런 것도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x의 원소에 1, 2, 3이라는 애가 있고, y의 원소가 똑같이 a, b, c라고 있다면, 이런 애도 함수가 아니란 얘기죠. 왜? 반드시, 오직 한 번만, 반드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반드시, 오직 한 번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함수가 f라고 한다면 f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는 x에서 화살을 쏴서 y에 매칭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x에서 y로 매칭이 될 때 f라는 함수 이름을 갖다 붙인답니다. x 대신에 저기 밑에 보시면 함수 f에 의하여 스몰 x, 스몰 y가 대응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y 대신에 어떤 f라는 규칙에 x를 대응하는 것들. 근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로는 x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숫자가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사실 함수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숫자를 포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혀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가 된다고? 하나가, 이게 정말 그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예상 가능한 오직 하나가 존재하면 그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드는 거야. 대답하지 마. 예를 드는 거야. 대답하지 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이거 함수 아니야.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어머니 성함을 대답하지 말라고? 안 궁금해.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어떨 땐 누구, 또 어떨 땐 누구, 첫 번째 엄마는 누구, 두 번째 엄마는 누구, 세 번째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대체로는 뭐가 돼요? 저희 어머니는 보통 한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내가 뭐라고요? 예상 가능한 하나, 예상 가능한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면 그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F라는 규칙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우리 반 인원들, Y는 그분의 어머니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오직 하나의 함수 매칭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함수예요, 아니에요? 이성친구 이름 함수가 아니죠. 없을 테니까. 자, 자, 아니, 자, 어쨌든 그러니까 뭐여야지 함수예요. 이거는 한 20명 있어야지 이런 거 얘기하기 되게 좋은데
한 20명 정도 있을 때, 응? 자, 그러면은 여자친구 지들끼리 막 사귀는 거 막 이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응? 얘네들, 자, A는 B랑 사귀고 있어. 걔는 딴 학교에 누가, 뭐, 다른 학원에 누구 댕기는 거 알고 있어. 이미 다 막 뭐 얘기해서 다 알아.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반, 여자친구 이름, 아니, 애인 이름,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왜? 여기 있는 애는, 여자친구가, 아니요, 너 미친. 그런 비상식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애인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화살표 대응되지 못하는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그런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되는 y라고 하는 애를 함수 값이라고 하는데요. 자, y를 함수 f에 의한 x의 함수 값이라고 하고 fx라고 나타내는데요. 요새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책에 있는 거 보이세요? 2번 바로 위에 뭐라고 써있죠?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 이 표현 자체를 이제는 거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애는 그 맞지? 아까도 얘기했죠? 대놓고 뭐가 되지야. 다 티나. 마치 뭐 되게 신기하게 나한테 안 보여주는 것처럼 다 보여. 냄새만 안 나고 바스락거리지만 않으면 그냥 대놓고 뭐가 뭐라 안 해. 대신에 바스락거리거나 와작하는 순간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과자 한 통을 다 입에다 넣고 강제로 입 씻게 만들어 버리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표현 자체는 요새는 잘 하지 않아요. 다음. 근데요, 보통은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을 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모든 fx에 대한 원소들이 y의 대응이 될 거라고요. 아, 벤 다이어그램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애들이 모든 y에 대응되지 않고 그 일부분에만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집합 x를 뭐라고 부르고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그 중에서도 대응되는 y는 즉 fx에 해당하는 y는 치역입니다. 자, 근데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치라고 하는 거 한자 무슨 뜻이게요? 높. 값치자예요. 수치할 때 치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너네들한테 얘기 안 했구나. 너네들한테는 얘기 안 했구나. 공통수학 1을 저한테 배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 거? y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야? y 범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값치자를 쓰고요. 값이라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애들은 다 y예요. y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fx에 해당하는 그 애들이라고요. 대응되는 애들.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자, 치역 X는 공역 Y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음, 뭐 정의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지 2번 답원 자체가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좀 이어서 한번 뒤에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갈게요. 거기에 조건도 확인하세요.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조건. 서로 같은 함수이기 위한 조건 뭐라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모든 원소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가 gx를 만족한다면 f는 g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F랑 G가 서로 같은 식이야. 서로 같은 관계식 이런 게 아니라 그 서로 같은 짝짓기를 했을 때 같은 짝이 지어지는 이 상태를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정의역 X라고 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할 때 X에서 X로 연결되는 F에서 F는 X를 X로 보내는 거고요. 여기서 또 다른 X에서 X로 보내는 G라고 하는 거에서 G의 규칙은 X를 X 세제곱에 대응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F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 F 0은 G0 F1은 G1이 되기 때문에 F는 G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죠?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된 거,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7번은 읽고 넘어갑시다. 대응, 이를테면 도시집합에서 X에 속하는 각 도시가 Y에 속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가를 짝지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짝지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시켜서 볼 수 있고, 그 밑에 초록색 글씨 보이세요? 반드시 오직 하나만. 반드시 오직 하나만. 그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여러분들이 셀을 보셨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애가 함수의 그래프일까? 그치. 그 x의 값에 대하여 y가 오직 하나만 대응이 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x, 그러니까 여기서 x는 x가 실수 전체라고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떤 게 함수인지 한번 어떤 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한번 확인해봐. 여기서 하나는 동그라미 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색칠을 할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나? 둘 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닐까요?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요. 요선을 이용합니다. 세로선을. 임의의 y축과 평행한 선을 이용하실 됩니다. 어디다가 긋든지 간에 이 임의의 x에 대하여 y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x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대응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이미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임의의 y축과 평행한 세로선에 딱 그었을 때 몇 점? 2점에서 만나네. 임의의 y축과 평행한 선에 대해서 교점이 그 그래프와의 교점이 오직 하나. 항상 한 개. 이면 그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a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야. 둘 다 0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거나. 그러면 이런 그래프도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런 그래프도 나오고. 둘 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런 모양도 나올 거고 이런 모양도 나오겠지? 자, 1, 2, 3, 4 중에서 함수가 아닌 거 몇 번? 1번. 이유는? 이미 x에 대하여 예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직 한 번만 대응이 된다면 x가 됐을 때 x를 딱 꺼내는 순간 아 걔는 누구예요? 라고 예상이 될 거라고. 근데 얘는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 같은 경우도 원의 함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교점이 몇 개씩 생기니까 2개씩. 2개 혹은 1개. 1개, 2개? 왔다리 갔다리. 정의역을 제한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2개 혹은 1개 생기게 되니까.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것도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 봐요. 자, 159페이지. 159페이지. 정수 전체 집합을 Z라고 하고 함수 fx를 Z에서 Z로 가는 그리고 저 함수 값은 X제곱이라고 할 때 정의역은 정수 전체니까 0, 1, 2, 3, 4 뭐 그 모든 값들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공역도 정수 전체가 되겠죠. 치역은 0, 1, 4, 9, 16, 25 요런 애들만 제한적으로 걸릴 수 있다더라. 자, 어드밴스 3번. 정의역 X나 공역 Y는 원소가 수뿐만 아니라 점이든 도형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집합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칭 이동하는 점도 대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실수, 도형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보세요. A 더하기 B
플러스 AB와 같은 대응도 함수예요. 순서상의 실수를 대응시켰을 때 그 대응하는 실수 값이 나오는 거는 뭐 11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순서상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이항연산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스몰 서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대요. 그렇구나. 자, 어드밴스 4번 함수와 사상. 그것도 그냥 한번 그냥 흥미롭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Y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사상이라고 하고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하지 않고 확대해서 사상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X, Y가 모두 수의 집합일 때의 사상만 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상이라는 말이 썼다면 요새는 사상이라는 말 대신에 함수를 더 확대해서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날 함수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데데킨트의 사상의 정의를 함수의 정의로 받아들여 함수라는 용어와 사상이라는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또한 위에서 말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사상과 함수를 구별할 사상 중에서 그 정의와 공역의 수의 집합일 때만 함수라고 부르는 경향도 남아있다. 이거는 중학교 때에서는 주로 그렇게 다루고요. 이 책에서는 함수와 사상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구나. 자, 정의역과 고형이 서로 실수 전체 지표 이런 의미에서 y는 2x-1이라고 하는 애를 저렇게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요. x라는 애를 2x-1이라는 값에 대응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자, 근데 거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함수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응은 곤란하대요. 그래서 저 대응을 숫자에 제한을 둬서 그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을 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마디. 임의대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대응 혹은 함수의 식에 대해서는 항상 최대치의 범위, 정의역을 가정합니다. 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나왔던 거, y는 루트 x-1이다 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x의 범위는 어디부터를 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굳이 쓰지 않는다고. 그런 표현들 중에서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함수라고 하는 거는 최대치의 정의역을 가정하여 식을 진행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분명할 때에는 저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략하고 그냥 함수 fx, y는 fx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기 4번을 한번 보세요. 보기 4번. 보기 4번을 한번 보시면 보기 4번에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암묵적으로 자, 1번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는 최대값의 정의역 실수 전체죠. 2번 구할 수 있는 최대의 정의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죠?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럼 3번은요? 1이랑 2가 아니다. 라는 조건이 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의역을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 정도. 뭔가 휘황찬란하게 써놓기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함수 그래프 쪽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센 교재의 기준으로. 그래서 저기 유형 1번에 960번 요거 있잖아요. 960번 문제. 다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 알로의 함수 그래프인 것만 오른쪽에서 골라보아라. 960번. 그 기억이 뭐야. 이렇게 짠짠 짠 니은은 짠짠 짠 디귿은 짠짠 짠 니을이 짠짠 짠 뭐하라고? 임의의 세로선 임의의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씩? 항상 하나씩 항상 언제나 오직 하나씩만 아무 데나 갖다 대더라도 하나씩만 여기다 대도 하나 이거 함수 맞아? 맞아 함수 아니야 심지어 무한히 많아 함수 아니야 그럼 얘는요? 함수 아니야 그럼 얘는? 함수예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이건 그냥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럼 961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해보시면 되고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출발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 963번에 그지같이 나와 있는 거를 푸는 방법은 합성함수 파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풀어보시고 지우겠습니다. 필수 이제 9-1번 두 집합이 있을 때 집합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한다면 이 중에서 함수인 것을 찾고 그 치역을 구하여라. 지금 일단은 9-1번을 봤을 때 X의 함수, X의 원소가 마이너스 1, 1, 2고 Y로의 함수가 1, 2, 3, 4야. 자, 1번 X에서 X로 가는 거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맞아요. 마이너스 1이 매칭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때문에 발레가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2번이야. 2번 X를 X 더하기 2에 대응시킬 때 함수야 아니야? 함수예요. 그럼 치역을 구해볼까? 1, 3, 4 3번은 X를 절대값 X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치역은 어떻게 돼 그러면? 1, 2 그럼 4번 함수야 아니야? 함수예요. 어디? 그럼 1, 4가 되겠네. 자, 5번. 5번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에요. 짝수, 홀수 어쩌라고요? 그죠? 짝수가 뭔데? 아니, 여기서 말하는. 홀수는 뭔데? 여기서 말하는 홀수는 그럼 대체 1이야, 2야, 3이야, 4야? 명확하지 않아. 자, 6번.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네. x가 0이 없어요. 0은 y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아니야. 그럼 2번도 한번 보자. 그냥 천천히 가면 돼. x에서 x로 가는 자 일단 9-2번 한번 해석해봐. 이게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어? 9-2번 x가
0, 1, 2, 3, 도도도 의미 아닌 정수죠.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임의의 mn, 즉 x의 원소인 mn들에 대하여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이 fm의 제곱 더하기 fn의 제곱과 같대요. f1이라고 하는 값은 0이 아니랍니다. F1이 0이 아니래. 오케이. 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거 한번 해봐봐. 0 집어넣어 볼래? 뭐 어떤 거든지 M이든지 N이든지 뭐든지 제일 그 일반화를 시켜야 해. 우리 식을 찾아야만 해. 그러기 위해서 뭘 대입해 보는 게 제일 좋냐면 0을 집어넣어 보는 게 제일 좋아. M값이 0일 때. N값이 0일 때. 우린 F라는 규칙 자체를 모르거든. 그러면 임의의 값에 대해서 몽땅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F0이라고 하는 값은 F0의 제곱의 2배야.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 F0은 0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이야. 어? 근데 F0이라고 하는 값이 정수에 대응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될 수 없으니까 F0은 0이야. 두 번째, 그러면 Fm에다가 0,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자, F1은 F0의 제곱 0이 됐어. 더하기 F1의 제곱이다. 근데 얘는 1은 0이 아니라며. 따라서 F1은 얼마야? 1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야 돼. 다음. 그럼 2는 이제 어떻게 찾아? 둘 다 1 넣어봐. 그럼 F2라고 하는 식은 뭐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네. 그래서 F0은 0, F1은 1, F2는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유제 9-2번도 증명 어떻게 하면 돼? 저거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자, 유제 9-2번. fxy가 fx 더하기 fy야.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거 로그 함수예요. 일단 모르겠고 임의의 두 양수 xy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0은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할까? 그치. x에다가 1, y에다가 1. 그러면 F1이 얼마? 0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fx 세제곱이 3fx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fx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fx 곱하기 x제곱으로 바꾼다면 이 식은
f x 더하기 f x 제곱이 될 거야. 근데 f x 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f x 곱하기 x라서 f x 더하기 f x인 2fx가 될 거야. 따라서 fx 세제곱은 3fx가 되는 게 맞겠지.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자, fx분의 1은 어떻게 정리해? 어떤 걸로 바꿔보면 좋을까? x 곱하기 x 제곱분의 2. 어? 제곱 분의 1? 그 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가 어렵다니까. f 1이라고 하는 애는 f x 더하기 f x분의 1이야. 맞지? 이렇게 바꾸자. 여기가 f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근데 f1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0이라고 하는 값이 fx 더하기 f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fx. 증명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별로 어렵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간단한 거에서부터 찾아서. 우리 절대부등식이든 뭐든지 증명을 할 때에는 항상 작은 거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뽑아내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것들 나와 있는 것 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순서를 생각해서 만든 순서쌍.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라고요? 사전적인 정의.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 이 그래프예요. 그러면 순서쌍이 3개밖에 없으면 점 3개로 이루어진 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직선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야? 정역이 혹은 치역이 실수 전체 범위가 되지 않는 이상 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선 형태, 점 몇 개가 찍히더라도 모든 순서쌍들을 빼놓지 않고 표현했다면 그걸 그래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3,000가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아니라 그 x, y, z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럼 그 만약에 축이 하나 더 생기면 그건 어떻게 나타내요? 컴퓨터상으로 해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표현해요. 근데 갑자기 그 그래프가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그래. 네가 눈이 감겨가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딴소리를 좀 해줄게. 눈 감은 게 아니라 머리 좀 깎고 지우니까. 졸려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보기에는 네가 졸려 죽을 것처럼 보여. 옛날에 그리스 시대의 도형의 정의와 현대 수학의 도형의 정의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리스 시대에도 수학이라고 하는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서 기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는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장 처음에 첫 장에서 시작하는 게 점선면이에요. 근데 거기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설명하는 점선면이랑 현재 수학에서 설명하는 점선면이 달라요. 옛날에는 면에서
면, 저기 뭐야? 입체 도형에 이제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면이라고 부르고, 그 면과 면이 만나서 선이 생기고, 선과 선이 만나서 점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 2, 1, 빵. 이렇게 차원이 내려가는 것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 정의가 그랬어요.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긴다. 근데 너네들이 배운 정의는 안 그렇죠. 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점의 정의가 뭐죠?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모도 없고, 부피도 없고, 넓이도 없고, 길이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점 하나. 그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점이라고 해요. 그럼 선은 뭐예요? 처음인데 그렇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무수히 많이 더했더니 갑자기 선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길이만 있는 조형. 아니, 방금 전에 말했잖아. 내가 점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를 뭐라고 했는데? 부피도 없고, 넓이도 없고, 길이도 없고, 그냥 그 위치만 나타내는 무언가였는데, 걔네들을 무수히 많이 쌓았더니 갑자기 길이가 생겨. 처음부터 근데 정의상은 없는 거라고 정의를 하잖아. 근데 무수히 많이 쌓이면 생긴다니까, 길이가? 영국하고 무한 이해겠네. 겠냐? 겠냐? 영국하고 무한은 여기. 아니요. 모르죠. 0인지 0인지 0인자인지에 따라 다르죠. 모든 수의 0을 곱하면 0이고요. 그래서 선은 점의 자취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뭐 이렇게 쭉 끌고 가면 그거를 이제 선이라고 하고요. 그 선을 또 쭉 끌고 가서 이렇게 입체도형 이렇게 면을 만들면 이게 뭐가 돼요? 면이 되죠. 그거를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점을 끌고 가고 이 선을 또 끌고 가면 그럼 끌고 간 만큼의 차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차원. 그 다음에 그럼 이 면을 수직으로 끌고 가면 3차원이 되는데 이거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려면 이 3차원이라고 하는 차원계를 다시 끌고 간 자취가 4차원. 그럼 다시 얘를 또 끌고 가는 가 5차원. 그럼 얘를 또 다시 끌고 간 얘가 6차원. 그럼 이 6차원을 또 다시 끌고 간 게, 그래서 그 중력 상수에 의하여 현재 과학에서는 11차원까지 존재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와, 쓸데없는 지식이 1 늘었다. 이 문과장이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텐데. 너도 문과 쪽 아니냐? 검사해보니까 문과 쓰면 매우 강한. 그래, 수학 문제 풀래, 책 읽을래, 그럼 책 읽는 꼬라지 보는 순간 끝났어. 그래서 이 문과장이들한테 과학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돼.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냐 싶겠지만 그런 게 있단다. 자, 166페이지에 보기 2번. 2번의 답 몇 번? 1번이요. 뭐하라고?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된다고. 보기 3번.
자,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했다. 함수가 이라고 하는 건 누구 거? y 거.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하니까 f가 2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과 g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은 누가 더 클 거로 예상되니? g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죠. 지금 뭐라는 거야? F가 직선이.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럼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같아요. 0일 때는요? F가 더 커요. 그럼 4일 때는요? G가 더 커요. G-1이라고 하는 거의 위치와 F2라고 하는 값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F0과 F2 사이의 관계는 누가 더 큽니까? F0이 더 크죠. 진짜 정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7번에 x의 값은 얼마? 3. 8번에 x의 값은 얼마? 1 또는 3. fx와 gx가 서로 같은 건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3. g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얼마? x는 2. 그럼 3번에 11번. 11, 12, 13, 14. 결국엔 저 11번에 fx가 0보다 크다. 뭐야? 함수값이 0보다 큰 위치에 있다. 에 해당하는 정의역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3보다 작다. g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fx가 8보다 작은 건 어디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fx와 gx가 비교했을 때 fx가 조금 더 크거나 같은 것들은 어디? 마이너스 1부터 3 이하까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다음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라는 게 뭐예요? 순서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9-3번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 y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 3 이라고 할 때 f라고 하는 식이 x에서 y로 가고요. 다음 그 애가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규칙으로 정의된답니다. 1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0.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얼마? 2 집어넣으면 얼마? 3. 이렇게 순서상이 나오겠네.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 2번 좌표평면위에 나타내어라. 화이팅 하시고요. 3번 치역을 구하여라. 치역 누구? 마이너스 1, 0, 3. 그럼 유제 9-5번 틱 보자마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 1번 함수야 아니야? 9-5번 유제 9-5번에 1번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이유는 뭐야? F 2일 때 값이 두 개. x가 2일 때 함수값이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되지 않아. 2번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3번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4번은 왜 함수 아니야? 2일 때 값이. 2일 때 값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센 교재 기준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한 거냐면 유형 5번까지 진행한 겁니다. 다음
자, 이것만 정의하면은 아마 함수는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해놓고 복습하는 게 낫지 뭐. 자,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 그냥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의 조건은 뭐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치역의 원소도 다르다. 뭐라고? x1이 x2가 아닐 때 Y1도 Y죠. y는 어디서 나오냐? fx1도 fx2가 아니다가 1대1 함수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요. 이렇게 그 대응 관계로 보여드리자면 x가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y 같은 경우가 겹치지 않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하나 남아도 돼. 남아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 1대1 대응이 있어. 1대1 대응은 플러스로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해. ny가 n fx. 이게 뭔 뜻인데? fx 이게 뭐였어? 치역. 공역.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으면 돼요. 치역, 다시 뭐라고? 치역과 공역이 같고 그 다음 조건은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져가면 돼요. 같고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닐 때 1대1 대응이라 합니다. 세 번째. 그 1대1 대응 안에 또 들어가요. 누가? 상등함수가. 상등함수의 조건은 뭐예요? 함수값이 자기 자신. 함수값이 자기 자신. 어떤 경우?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자기 자신일 때 그리고 얘랑 별개로 누구? 상수 함수가 있지. 상수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 얘도 임의의 x에 대하여 모든 fx라고 하는 그 값이 k는 상수를 만족한다면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우주급 미모를 가지신 분이 나와. 무슨 소개팅이 뭔지도 모르지. 하여튼 요새는 소개팅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대인간을 갖고 모두 다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면 그걸 이제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 상수함수분이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 새끼 미친놈인가 라고 하고 왕따를 당하겠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더라. 1번은 무슨 자 보기 1번 1번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70페이지예요. 170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왜 내가 이걸 집어넣었지? 1번은 원함수 1번은 그냥 함수 아무것도 아니야. 2번은 상수함수 3번은 1대1 함수 겹쳐지는 애가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이유는 t가 남아서. 자, 4번은 1대1 대응 5번은 항등 함수.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항등 함수이면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다. 그래서 지금 자 하나부터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은 뭐야? 4번, 5번. 그럼 항등함수는 그러면 항등함수는 5번, 상수함수는 뭐? 상수함수는 2번. 나머지는 항상 없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다. 보기 2번도 보고 넘어갈까?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의 값을 찾아라. 자,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건요. 실수 전체 범위로 제한을 잡았을 때에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뭐라? 다시 뭐라고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1대1 함수라고 그냥 퉁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대1 그래서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뭘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펴고 임의의 직선을 맞아요. 임의의 X축과 평행한 직선과 그래프와의 교점이 몇 개? 오직 한 개. 항상 한 개.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얘네 처음 배울 때 y는 2x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x가 1, 2, 3, 4에 대응될 때 y는 2, 4, 6, 8 이렇게 한다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대응이 될 때 이게 두 배만큼이 되면 그 빈 곳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없니? 어차피 무한히 짝에 쪼개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원영이는?
손짓 발짓 말고 말로 설명해. 어. 그냥 결과론적인 거야. 그건 결과론적인 거야. 이게 이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건 확인하는 과정인 거지. 얘가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확인한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야. 방금 전에 인호가 얘기한 그 부분이 좀 더 맞는 표현이거든. 뭐냐면 실수의 정의에 의해서 실수의 정의가 뭔데? 실수의 성질 중에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두 실수 사이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3학년 1학기 실수 파트에서 배워. 그 때문에 저 사이를 완벽하게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꺾여도 상관없거든? 근데 절대 방향이 바뀌면 안 돼. 즉, 증가함수는 항상 단수 증가이거나 단순하게 증가만 해야 돼. 또는 단순하게 감소함수. 여야만 해. 그래야지만이 1대1 대응이라는 그래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보기 봐봐라. 보기 1번. 그냥 마냥저냥 계속 올라가는 중이네. 그지? 얘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게 맞아. 그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도 되지. 상수 함수는 아니야. 2번. 1대1 함수, 1대1 대응 되는데 항등 함수 안 되고요. 상수 함수 아닙니다. 3번. 그래프 모양을 확인해 봤더니 꺾였네. 꺾인 거랑 상관이 없다고. 꺾였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4번은 왜 안 돼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증가하다 감소예요. 감소하다 증가예요. 5번은요? 5번은 꺾인 부분이 없으니까 1대1 대응. 네, 그냥 계속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번 항등 함수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4번, 5번 못했어요. 요것들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냐면 저기 990번까지는 아마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센 990번까지 몇 번부터냐? 959번이요. 956번? 959번. 959번부터 990번까지 총 32문제. 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개념 뭐야 22, 23, 25. 개백문 22, 23, 25 외워와. 자, 고생들 하셨어요.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